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참사가 벌어졌던 지하차도에 추모 현판을 설치하려 하자 일부 주민이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반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뉴스를 본 오송 주민들은 저런 일부 의견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뜻을 저희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행여나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까 희생자 추모 모임을 만들고 현판을 설치하라는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오송 참사가 벌어진 궁평이 지하차도입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양방향 출입구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가로 6m, 세로 30cm 크기의 현판 설치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추모 현판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많은 차가 다니는 그 현판 그 터널 위에다가 이런 좀 혐오스러운 이런 문구를 달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오송 발전에서도 이건 안 좋다. 뉴스를 접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를 반대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 저거를 반대로 하면 저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참사분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당한 거 아니라고 말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추모 현판을 세워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라고는 볼 수 없고 인재잖아요. 그런 면에서 희생되신 분들 추모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사고 대책 세우고 어쨌든 경각심을. 한 주민은 이 지역 주민 5만여 명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추모 현판 찬성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오송 주민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오송이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송읍 내 유동인구가 많은 한 교차로입니다. 추모 현판 설치 반대 현수막이 걸렸던 위치 바로 건너편에 추모 현판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의 현수막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추모 현판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오히려 지역 이미지를 망친다면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제기됐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기억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뭐가 문제가 있고 오송이 뭐 잘못되거나 뭐 혐오스러운 도시가 된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추모 현판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힌 한 초등학교 동문회 관계자는 회장이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고 노인회 역시 내부 논의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폭염에 여름 가뭄이 겹치면서 제천의 대표 관광지인 의림지가 바닥을 일부 드러냈습니다. 오늘 의림지 저수율은 69%로 평년보다 10%포인트 낮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홍수로 의림지가 넘치지 않도록 물을 빼놨는데 예상보다 일찍 장마가 끝났다면서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68.9%로 약한 가뭄을 뜻하는 관심 단계며 평년보다는 오히려 저수율이 다소 높은 상태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충북 지역 최대 전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집계 결과 충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최대 전력 사용량은 4,130메가와트로 1년 전보다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하루 최대 전력 사용량도 1년 전보다 22.4% 높았습니다. 한전 측은 전력 사용량은 늘었지만 공급 예비율이 20%를 웃돌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작업하던 60대 농부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보은군 보은읍에서 60대 남성이 농업용 드론으로 논에 농약을 뿌리려다 손가락 2개가 절단되고 팔과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잘린 일부 부위는 찾지 못했고 이 농부는 긴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농업용 드론을 처음으로 사용하다 실수로 작동 중인 날개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요리 실력을 뽐내는 경연대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요리를 하려면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한데요. 요리를 하며 자신감은 물론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자립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병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근을 썰고 감자를 깎으며 재료를 준비합니다. 발달 장애가 있어 조금은 서툴지만 집중력만큼은 일반인에 뒤지지 않습니다. 과제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철 음식. 2명이 한 팀이 돼 튀기고 굽고 끓이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완성해 갑니다. 여름 별미인 막국수와 삼계탕, 그리고 다양한 고기 요리까지 맛있는 냄새가 대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연습할 때는 조금 힘들었고 계속 해보니까 이제 좀 잘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 또 하나의 과제인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서두릅니다. 갓 수확한 블루베리와 산딸기로 만든 타르트는 보기만 해도 상큼합니다. 완성된 요리와 디저트를 정성스럽게 차려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이디어가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 작품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저런 거는 상품화도 할 수가 있고. 충북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충청대가 마련한 발달장애인 요리 경연대회. 참가한 10개 팀 20명의 발달장애인들은 일반인 몇 배의 노력으로 조리법을 익혔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다가도 조리 과정을 까먹는 일이 다반사. 그때마다 옆에서 도운 지도교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요리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감각을 익히고 서로가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협동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추를 썰고 있을 때 난 양파를 썰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볶고 있을 때 나는 불을 봐줘야 되는구나. 심사가 끝난 뒤 요리를 나눠 먹으며 기념사진도 찍고 그동안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대상에서 참신상까지. 참가한 10개 팀에게는 모두 상이 주어졌습니다. 요리 실력을 겨루는 것을 넘어 요리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도 대회의 목적입니다.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이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에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요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이는 행복도 배워가는 발달장애인 요리사들.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 요리를 향한 열정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이동형 첨단 의료 서비스가 충북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초음파, 혈액 분석기, 원심 분리기 등을 갖춘 트레일러 진료 차량에 오는 11월까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등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을 돌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 연구 과제로 개발된 진료 차량은 5G 기반의 스마트 의료 플랫폼을 갖췄으며 충청북도와 고려대 안암병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운영과 실증을 맡습니다. 청주시가 소규모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을 낮춥니다. 청주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2,000제곱미터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가능한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을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골목형 상점바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사를 대학 교수라는 명칭으로 유튜브에 소개한 병원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천시 보건소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병원 홍보 유튜브에 대학 교수가 아닌 의사에게 대학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한 제천의 모 병원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들어 경고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과거 모 대학과의 협력 관계가 끝나면서 대학 교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인지하지 못했다며 신고를 받고 모든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이용호 연구위원은 오늘 인구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최근 10년간 청주시 전체 인구는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